안녕하세요 친구들. 유튜브 채널 채채와 별이와 함께하는 신나는 역사 여행. 드디어 대망의 완결편 채채와 별이의 한국사 그림책 제4부가 찾아왔습니다. 8.15 광복의 기쁨도 잠시 38도선으로 갈라진 땅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그리고 민족 최대의 비극이었던 6.25 전쟁의 깊은 상처. 하지만 우리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운 4.19 혁명의 횃불, 잘 살아보세를 외치며 이뤄낸 눈부신 경제 발전과 그 뒤에 드리운 독재의 그림자. 5월 광주에 숭고한 희생 5.18 민주화 운동부터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겠다 외치며 민주주의를 꽃피운 6월 민주항쟁까지 남과 북이 손을 맞잡은 평화의 첫걸음, 나라가 어려울 때 온 국민이 하나 된 IMF 금모으기 운동, 그리고 어둠을 밝힌 촛불로 지켜낸 민주주의와 헌법의 승리까지 시련을 딛고 눈부시게 피어난 우리 현대사 이야기. 이제 우리가 함께 열어갈 대한민국의 찬란한 미래로 떠나볼까요? 지금 바로 채널 채채와 별이에서 시작합니다. 초등학생을 위한 한국사 그림책 39편 38도선으로 갈라진 땅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1장 해방의 환호와 38도선의 그림자. 1945년 8월 15일 온 결해가 오랫동안 기다리던 광복의 환호성이 전국 방방곡곡을 감쌌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은 자발적으로 나라의 틀을 세우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여운형을 중심으로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세워졌고 전국에 지부를 두어 순찰을 돌며 새로운 자주 국가를 세울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하지만 우리 힘으로 나라를 세우려던 열망은 미소냉전이라는 강대국들의 거대한 대립 앞에 벽에 부딪혔습니다. 일제가 물러난 한반도에 미국과 소련의 군대가 들어왔고 위도 38도선을 경계로 땅이 갈라져 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해방의 기쁨이 다 가시기도 전에 분단의 차가운 그림자가 한반도를 덮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장 깊어지는 균열과 하나됨을 향한 남북협상. 한반도의 미래를 논의한 모스크바 3상회의 소식이 전해지자 국내는 거센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나라를 일정 기간 강대국이 관리한다는 신탁 통치를 둘러싸고 정치 세력들의 생각이 나뉘어 격렬하게 맞섰습니다. 대립이 심해지고 미국과 소련의 협상이 깨지자 한반도 문제는 유엔으로 넘어갔습니다. 유엔은 남북한이 함께 총선거를 치르기로 결정했지만 북한에 들어선 소련이 이를 거부하면서 결국 선거가 가능한 남한 지역에서만 먼저 정부를 세우자는 방안이 추진되었습니다. 나라가 영영둘로 갈라질 것을 우려한 김구와 김규식 등은 목숨을 걸고 평양으로 향했습니다. 분단을 막기 위해 북측 지도자들과 남북 협상을 벌이며 마지막까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뜻을 모았습니다. 비록 통일 정부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이는 분단이라는 시련에 맞서 민족의 하나됨을 지키려 했던 결의의 절박한 발자취였습니다. 3장 단독 선거와 대한민국 정부의 탄생. 1948년 5월 10일 남한 지역에서 우리 역사상 최초의 근대적 선거인 50총선거가 열렸습니다. 가난하든 부유하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관계없이 만 21세가 넘은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한 표가 주어진 평등하고 비밀스러운 첫 선거였습니다. 국민의 손으로 뽑힌 대표들은 재헌, 국회를 만들어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민주공화국임을 법으로 똑똑히 새겼습니다. 마침내 1948년 8월 15일 국민이 주인이 되는 법치와 자유를 선포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자주적인 민주국가의 출범이라는 큰 의미가 있었지만 이는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한반도는 남과 북으로 영구히 갈라지게 되었고 우리 역사에 깊은 분단의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40편 동족상잔의 아픔 6.25 전쟁과 남겨진 상처. 1장 평화롭던 새벽에 터진 포성 비극의 시작.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선 지 불과 2년 남짓 지난 1950년 6월 25일 새벽 평화롭던 땅이 한반도 전체를 절망으로 몰아넣은 참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소련의 지원을 받은 북한군이 38도 선전 전선에서 기습적으로 남쪽을 향해 총칼을 밀어붙였습니다. 준비가 부족했던 국군은 거센 공격을 막아내지 못한 채 후퇴를 거듭했고 전쟁이 시작된 지 단 사흘 만에 수도 서울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한반도의 포성은 순식간에 강대국들의 냉전 대립이 부딪히는 거대한 격전지로 바뀌어갔습니다. 나라가 존망의 위기에 몰리자 유엔의 결정에 따라 유엔군이 참전했고 메가더 장군이 이끄는 연합군은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시키며 전세를 뒤집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이장 피로 물든 땅과 길 위에 흘린 피난민의 눈물. 전세를 뒤집은 국군과 유엔군은 9월 28일 서울을 되찾고 38도선을 넘어 북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침내 압록강변에 다다랐을 때 온 결해는 통일의 꿈이 눈앞에 다가왔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중국군이 대규모로 참전하면서 전쟁은 다시 짙은 안개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매서운 칼바람이 불던 겨울 국군과 피난민들은 남쪽으로 길고 긴 후퇴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1950년 12월 흥남포구. 한파에 얼어붙은 피난민 10만여 명이 오직 살아남기 위해 배로 몰려들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비장했던 흥남철수 작전입니다. 잡고 있던 어린 자식의 손을 놓치고 정든 고향 땅을 차마 떠나지 못해 눈물 흘리던 사람들. 피피처럼 아픈 이별을 뒤로한 채 배는 얼어붙은 바다를 가르며 기약 없는 남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삼장 가시철망에 가로막힌 들판, 멈추지 않은 아픔. 이후 전선은 38도선 근처에서 밀고 밀리는 고지전으로 접어들며 참혹한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3년 동안 이어진 포성 속에 온 국토는 잿더미로 변했고 수백만 명의 군인과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거나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유엔군과 북한군, 중국군 대표 사이에 포성을 멈추자는 휴전협정이 맺어졌습니다. 총소리는 마침내 멈추었으나 38도선이 있던 자리에는 가시철망으로 가로막힌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가 흉터처럼 들어섰습니다. 생사조차 알지 못하는 수백만 이상 가족의 가슴 아픈 한과 분단의 그늘이 이 땅에 짙게 남겨진 것입니다. 6.25 전쟁은 지난 옛날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가 반드시 보듬고 풀어내야 할 아픈 눈물이자 평화를 향한 비장한 질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41편 무너진 민주주의와 4.19 혁명의 횃불. 일장 헌법을 허물고 길을 닦은 독재의 그림자.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서며 첫 대통령이 된 이승만과 여당은 권력을 내려놓지 않기 위해 나라의 기틀인 민주적 헌법을 번번이 허물었습니다. 6.25 전쟁의 참혹한 포성이 이어지던 1952년 국회에서 재선이 어려워지자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의원들을 위협하여 대통령 직선제안을 강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것이 발췌 개헌입니다. 이어 1954년에는 초대 대통령에 한해 끝없이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개헌안을 올렸습니다. 표결에서 정해진 표수에 미달하여 부결되었으나 반올림이라는 기이한 궤변을 내세워 안건이 통과되었다고 우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4.4 5.입 개헌입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절차조차 무시한 채 씁쓸한 독재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이 장 빼앗긴 한 표 거리로 나온 시민들. 1960년 3월 15일 정권은 장기 집권을 완성하기 위해 국가 권력을 총동원한 대대적인 부정선거를 단행했습니다. 미리 도장이 찍힌 투표지를 뭉치로 투표함에 쑤셔넣고 여러 시조를 짜서 누구를 찍는지 감시하게 하는 등 국민이 가진 거룩한 한 표를 유린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뽑을 권리를 짓밟힌 것을 눈으로 확인한 시민과 학생들은 마산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부정선거를 규탄하고 민주주의를 돌려달라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3장 김주열의 희생과 4.19 혁명의 완성. 시위 도중 행방불명되었던 고등학생 김주열이 마산 앞바다에서 차가운 체류탄이 눈에 박힌 참혹한 시신으로 떠올랐습니다. 정권의 잔혹한 폭력이 드러나자 백성들의 가슴 속에 모여있던 분노는 거대한 정의의 불꽃으로 피어올랐습니다. 1960년 4월 19일 대학생과 까까머리 중고교생, 그리고 평범한 시민들이 대대적으로 거리로 나섰습니다. 경찰이 쏘아대는 무자비한 총탄 앞에서도 민중의 대열은 결코 꺾이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대학 교수들까지 거리로 나와 학생들의 피해 보답하라며 민주주의의 회복을 외쳤습니다. 결국 이승만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선언을 하면서 부정부패한 정권은 무너졌습니다. 4.19 혁명은 민중과 청년들이 스스로의 피와 땀으로 불이한 권력을 내몰고 나라의 주인은 오직 국민이라는 진리를 스스로 입증해낸 우리 근현대사의 찬란한 첫 민주혁명이었습니다. 42편 우리도 잘 살아보세. 경제발전과 독재의 그림자. 일장 한강의 기적 뒤에 흐른 피땀과 전태일의 불꽃. 4.19 혁명으로 들어선 민주정부의 꿈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61년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군부 세력이 총칼로 정권을 잡은 5.16 군사정변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정부는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정부가 주도하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강력하게 추진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가 뚫리고 포항제철을 비롯한 거대한 공장들이 들어서며 나라의 체질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멀리 독일의 찬 땅속으로 들어간 광부들과 간호사들, 중동의 뜨거운 사막에서 땀 흘린 건설 노동자들, 그리고 창문도 없는 공장에서 밤낮 없이 미싱을 돌리던 수많은 어린 노동자들의 눈물겨운 노력이 더해졌습니다. 대한민국은 잿더미를 딛고 세계를 놀라게 한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하지만 이 눈부신 성장의 그늘 뒤에는 터무니없이 적은 월급과 가혹한 노동을 군말 없이 견뎌낸 수많은 노동자들의 피눈물이 깔려 있었습니다. 1970년 11월 서울 평화시장의 어린 노동자 전태일은 근로기준법 책자를 가슴에 품은 채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라고 외치며 스스로를 불살랐습니다. 그의 비장한 희생은 노동자도 인간다운 삶을 누려야 한다는 당연한 권리를
우리 사회의 가슴에 강렬하게 일깨운 불꽃이 되었습니다. 2장 길어진 독재의 그림자 유신체제. 경제발전이라는 성과 뒤편에서는 권력을 놓지 않으려는 독재의 그림자가 더욱 깊게 드리워졌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3번 연속 출마할 수 있도록 헌법을 바꾼 데 이어 1972년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유신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유신체제는 대통령이 국회를 마음대로 허물고 재판도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빼앗을 수 있는 긴급조치권까지 손에 쥔 사실상의 영구집권 체제였습니다. 유신체제 아래서 정권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차가운 감옥으로 직행해야 했고 수많은 학생과 지식인 언론인들이 옥고를 치렀습니다. 민주주의와 자유는 짙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3장 부마항쟁과 유신체제의 마침표. 그러나 억압의 사슬이 조여올수록 독재에 맞선 민중의 저항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요구하는 투쟁과 민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던 1979년 10월 부산과 마산의 거리로 학생과 시민들이 밀려 나왔습니다. 이들은 유신 철폐와 독재 타도를 외치며 부마민주항쟁을 일으켰습니다. 부마항쟁으로 유신체제의 뿌리가 흔들리기 시작하자 정권 내부에서도 커다란 균열이 생겨났습니다. 결국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측근의 총탄에 피격되어 사망하면서 권력의 가장 높은 곳에 서 있던 유신 독재체제는 허망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눈부신 경제성장의 결실과 독재의 어두운 그늘이 지독하게 교차했던 시대. 1970년대의 역사는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는 결코 떨어져 존재할 수 없다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담담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43편 5월의 광주 피로 지켜낸 5.18 민주화 운동. 1장 짓밟힌 서울의 봄 다시 찾아온 어둠. 1979년 12.6 사태로 길었던 유신, 독재가 끝나자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려는 국민들의 뜨거운 열망이 온 나라를 채웠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서울의 봄이라 불리던 따스한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군부 내부의 비밀 조직인 하나회가 12 군사 반란을 일으켜 권력을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국민과 학생들이 계엄령을 해제하고 신군부는 물러나라며 거세게 저항하자 신군부는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비판적인 인물들을 잡아 가두었으며 언론을 철저히 검열하며 민주주의의 문을 다시 닫아 걸었습니다. 2장 붉게 물든 5월 광주 시민들이 만든 대동세상.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 신군부의 계엄 확대에 항의하는 전남대 학생들의 당당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신군부는 훈련된 공수부대를 보내 학생들뿐만 아니라 길을 지나던 평범한 시민들까지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짓밟았습니다. 계엄군의 만행에 분노한 시민들이 시위에 대거 합세하자 신군부는 무고한 사람들을 향해 참아해서는 안 될 집단 발포까지 저질렀습니다. 사랑하는 이웃과 가족이 쓰러지는 참상을 눈앞에서 본 광주 시민들은 스스로 무기를 들고 시민군이 되어 계엄군에 맞섰습니다. 계엄군이 물러난 며칠 동안 광주는 서로를 돌보는 위대한 자치 도시가 되었습니다. 부상자들을 살리기 위해 병원마다 헌혈하려는 시민들의 줄이 길게 이어졌고 시장 상인들과 어머니들은 따뜻한 주먹밥을 만들어 나누었습니다. 극심한 혼란 속에서도 단 한 건의 약탈이나 범죄도 일어나지 않은 성숙한 민주주의, 즉 대동세상을 광주 시민들 스스로 이루어낸 것입니다. 3장 비극의 전남도청 그리고 끊이지 않는 민주주의의 길. 1980년 5월 27일 새벽 탱크와 신식 무기로 무장한 계엄군이 도청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우리를 잊지 말아달라며 마지막까지 전남도청을 지키던 시민군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5.18 민주화 운동은 안타까운 비극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신군부는 언론을 통제하며 광주의 진실을 왜곡하고 은폐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목숨을 걸고 현장을 기록한 언론인들과 시민들의 증언을 통해 광주의 아픔은 어둠을 뚫고 세상 밖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가 흘린 피와 고귀한 희망은 1980년대 내내 민주화 운동을 이끈 거대한 불꽃이 되었고 19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지는 한국 민주주의의 깊은 뿌리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5.18 민주화 운동의 기록들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불의한 국가폭력에 맞선 민중의 정의로운 저항이자 평화의 유산으로 온 세계에 기억되고 있습니다. 44편 대통령을 내 손으로. 6월 민주항쟁과 민주주의의 승리. 1장 감춰진 진실과 4.1 사모원 조치. 5.18 민주화 운동을 총칼로 짓밟고 들어선 전두환 정권 아래서도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들의 열망은 결코 식지 않았습니다. 시민과 학생들은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직접 뽑게 해달라며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투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1987년 1월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던 대학생 박종철이 경찰의 가혹한 고문 끝에 목숨을 잃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정권은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사건을 덮으려 했으나 천주교 사제단과 언론을 통해 고문으로 학생을 숨지게 한 참혹한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용암처럼 끓어오르던 4월 13일 전두환 대통령은 개헌 논의를 금지하고 기존 헌법 그대로 대통령을 계속 뽑겠다는 4.1 사무원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국민의 정당한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한 오만한 선언이었습니다. 이장 독재 타도. 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 국민들. 정권의 강압에 맞서 전국에서 항의의 불길이 번져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시위 도중 대학생 이한열이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쓰러지자 민중의 분노는 마침내 참을 수 없는 폭발로 이어졌습니다. 1987년 6월 10일 민주화 법쟁취 국민운동본부를 중심으로 거대한 항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까까머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넥타이 부대라 불린 직장인들, 가게 문을 열던 자영업자들, 그리고 아이를 업은 어머니들까지 온 국민이 거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울려 퍼진 호언철폐, 독재타도의 함성은 독재 정권의 총칼을 압도했습니다. 평범한 시민들이 다 함께 어깨를 걸고 정권의 오만을 허물어뜨린 순간이었습니다. 3장 되찾은 우리의 한 표, 민주주의의 위대한 승리. 수백만 시민의 거센 항쟁 앞에 독재 정권은 결국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987년 6월 29일 여당 대표 노태우는 대통령 직선제를 받아들이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6.2 구민주화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국민이 직접 5년 단임의 대통령을 뽑는 현행헌법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4.1 구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을 거치며 민중이 피와 땀으로 지켜온 열망이 마침내 내 손으로 대통령을 뽑을 권리를 완성해낸 것입니다. 6월 민주항쟁은 우리 사회가 국민이 진짜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의 시대로 나아가는 당당하고 거대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45편 손을 잡은 남과 북 평화 통일을 향한 첫걸음. 1장 55년 만에 허문 벽 6.15 남북 공동선언. 6.25 전쟁 이후 반세기 넘도록 차가운 대립과 군사적 긴장을 이어오던 남과 북의 관계에 마침내 온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 6월 김대중 대통령은 평양을 방문하여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분단 이후 55년 만에 남과 북의 최고 지도자가 직접 만나 손을 잡은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두 지도자는 자주적으로 통일의 길을 모색하고 헤어진 이산가족의 아픔을 보듬으며 경제협력을 약속한 6.15 남북 공동선언을 함께 발표했습니다. 2장 오가는 발걸음 평화와 교류의 물꼬를 트다. 6.15 공동선언 이후 굳게 닫혀있던 남북의 문이 차츰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서로를 그리워하던 이산가족들이 눈물로 다시 만났고 금강산으로 가는 길도 열려 평범한 사람들도 북한 땅을 직접 받는 민간 교류가 크게 활기를 띠었습니다. 특히 남한의 기술과 자본, 북한의 노동력이 어우러진 개성공단이 만들어지면서 단순한 경제적 협력을 넘어 한반도의 전쟁 위협을 낮추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내었습니다. 3장 평화의 길을 향한 모색과 우리의 과제. 대립을 넘어 평화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은 노란색 군사분계선을 직접 걸어서 넘어 평양을 찾았고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다짐하는 14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은 판문점과 평양을 오가며 정상회담을 열고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을 이끌어내어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의 비극이 없어야 한다는 평화의 의지를 온 세계에 알렸습니다. 물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적 정세와 남북관계 앞에는 여전히 차가운 바람이 불고 넘어야 할 냉혹한 현실의 장벽이 우뚝 서 있습니다. 하지만 미움과 대립을 거두고 전쟁의 포성 없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어가는 길. 남과 북이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갔던 그 소중한 발자취는 오늘을 사는 우리가 지혜를 모아 이어나가야 할 뜻깊은 역사적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46편 IMF 외환위기와 온 결의의 금모으기 운동. 1장 벼랑 끝에 선 나라 국가부도 위기의 폭풍. 고도성장의 달콤함에 젖어있던 대한민국 경제는 1997년 말 나라의 기틀이 뿌리째 흔들리는 거대한 시련을 맞이했습니다. 대기업들이 연달아 무너지고 금융기관이 부실해진 데다 나라의 외환관리마저 실패하면서 외국에 진 빚을 갚을 달러가 바닥나 버린 것입니다. 결국 정부는 국제통화기금 IMF에 머리를 숙이고 긴급 구제금융을 신청했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가혹한 구조조정과 긴축 재정이 진행되었습니다. 수많은 기업과 은행이 순식간에 문을 닫았고 하루아침에 정든 일터를 잃은 수백만 가장들과 노동자들의 눈물이 온 나라를 덮었습니다. 식민지와 전쟁의 잿더미를 딛고 피땀 흘려 일구어낸 삶의 터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참담한 충격이었습니다. 2장 장롱 속 돌반지를 꺼낸 국민들 금모으기 운동.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절망의 늪에 그대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위기에 처한 나라와 공동체를 구하기 위해 온 국민이
자발적으로 손을 잡은 금모으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아기의 따스한 온기가 남아있는 돌반지, 부모님의 아껴둔 결혼반지, 운동선수들이 땀 흘려 얻은 소중한 금메달에 이르기까지 장롱 속 깊이 간직했던 금부치들이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자신들의 빚도 아니었건만 오직 나라를 살리겠다는 마음 하나로 추운 겨울 길게 줄을 서서 금을 내놓는 국민들의 모습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거대한 위기 앞에서 빛난 국민들의 자발적인 연대와 희생정신이었습니다. 삼장 조기상환의 기적, 그리고 남겨진 상은 국민들의 눈물겨운 헌신 덕분에 대한민국은 2001년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빌린 돈을 모두 갚고 IMF 외환위기의 터널을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고통스러운 시련은 우리 사회에 씻기지 않는 깊은 상처와 숙제를 남겼습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착된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의 확대는 평범한 노동자들의 삶에 일상적인 고용 불안을 끌어들였고 빈부격차의 심화라는 새로운 사회적 문제를 만들어냈습니다. 외환위기는 나라가 어려울 때 스스로 일어섰던 국민의 위대한 저력을 보여준 순간이었던 동시에 성장의 숫자 너머의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정의롭게 살아가는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무거운 화두를 우리에게 던져주었습니다. 47편 촛불로 지킨 민주주의와 헌법의 승리. 일장 광장을 메운 작은 불빛, 평화로운 촛불의 바다. 여러 번의 시련을 이겨내며 단단해져 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21세기 들어 다시 한번 커다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2016년 국가의 공식적인 시스템을 무시하고 특정 개인이 나라들에 개입한 국정농단의 실체가 드러나며 국민들의 가슴 속에 깊은 상처와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헌정 질서가 흔들리자 나라의 진정한 주인인 국민들이 직접 광장으로 나섰습니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불던 광화문 광장에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모여 저마다 손에 작은 촛불을 들었습니다. 시민들은 폭력이 아닌 평화적인 모습으로 헌법 정신을 저버린 권력의 퇴진과 민주주의의 회복을 외쳤습니다. 이장 헌법의 이름으로 바로 세운 주권. 추위 속에서도 식지 않았던 시민들의 평화로운 열망에 마침내 국회가 움직였고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어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위헌적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것으로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똑똑히 선언했습니다. 무력이나 폭력이 아닌 평화적인 시민들의 의지와 헌법이 정한 법적 절차를 통해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운 위대한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광장을 가득 채웠던 촛불은 대한민국 국민이 보여준 성숙한 민주 시민의식의 눈부신 상징으로 역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삼장 주권자의 지치지 않는 눈빛, 민주주의의 파수꾼. 그러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국민들의 노력이 한 번의 사건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후로도 여러 정부가 이어지는 동안 권력이 오만해지거나 국민의 뜻과 삼권 분립의 원칙을 흔들려 할 때마다 주권자인 국민들은 눈을 감지 않고 날카로운 감시를 이어갔습니다. 시민사회와 언론, 그리고 국민의 대변자인 입법부가 보여준 경계와 비판은 권력의 독주를 막아내는 든든한 방파제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근현대사가 잘 보여주듯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헌법의 가치를 허무는 권력은 오래 유지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힘은 거창한 제도나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깨어있는 평범한 시민들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48편 우리가 함께 열어갈 대한민국의 미래. 일장 민주주의가 키운 자유, 세계를 올린 문화의 힘. 독재와 순환의 시대를 딛고 국민의 손으로 일궈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이제 문화라는 이름으로 온 세계를 환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민주화 투쟁을 통해 피땀으로 되찾은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자유로운 상상력은 우리의 음악과 영화, 음식과 이야기를 통해 전 세계 수많은 이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외래 문물을 받아들이기에 급급했던 나라가 이제는 우리의 삶과 서사를 바탕으로 세계 문화의 중심에서 당당히 고유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장 피와 땀으로 일군 오늘, 그리고 남겨진 과제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민주주의, 경제적 풍요는 결코 거저 주어진 선물이거나 당연한 유산이 아닙니다. 일제강점기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목숨을 바친 독립운동가들, 폐허 속에서 땀 흘리며 나라를 일으켜 세운 노동자와 농민들, 그리고 최루탄과 총칼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민주주의를 외친 평범한 시민들의 희생과 연대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래를 향해 풀어가야 할 역사의 과제 또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남북의 포성을 멈추고 이뤄내야 할 한반도의 평화, 기후위기에 맞서 지구를 지켜낼 인류적 연대, 그리고 가난과 약함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입니다. 삼장 역사의 주역, 여러분이 열어갈 미래.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은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명백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한국 근현대사의 험난한 고비를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은 권력을 쥔 통치자나 강대국 덕분이 아니라 불의에 맞서 당당히 목소리를 내고 서로의 손을 맞잡은 평범한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 여러분은 바로 그 위대한 역사의 숨결을 이어받은 당당한 주역입니다. 역사를 직시하고 불의에 침묵하지 않으며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는 민주 시민들이 만들어갈 대한민국, 그 미래는 우리가 지나온 그 어떤 역사보다 더욱 깊고 따스하게 빛날 것입니다.